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의 김보훈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뭔가 지금 그 복잡한 일을 하기 전에 머리를 잠깐 식힐 겸 간단하게 이거를 좀 뭔가 취미 같은 걸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그 인도의 IIT라고 알죠, 여러분? 그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라고 인도의 MIT라고도 불리죠. 거기 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사실 제 옛날에 박사과정 때 랩 동기도 그 인도에서 온 IIT 출신이었어요. 근데 IIT가 MIT는 한 군데만 있죠.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인도 IIT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IIT 칼라파고르라고 저 위쪽에 약간 그 벵골 지방 쪽에 히말라야까지는 아니고 그 근처에 이제 그 있는 IIT가 있는데 꽤 좋은 IIT예요. 거기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랑 꽤 친한데 논문을 알게 됐어요. 제가 논문을 딱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옛날에 이제 그 박사과정 한 명하고 그 논문을 보고 이제 교신 저자 이메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그 논문이 그 꽤 그 뭐지 인용도 많이 되고 피지컬 리뷰이라고 나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널입니다. 배운 게 되게 많은 논문인데 거기서 이제 그 논문을 보고 독일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걸로 알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연결돼서 그 한국 인도 공동 연구 이렇게 지원도 받아가지고 제가 인도도 한 2번 갔다 오고 그 교수님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연이 돼서 이제 그쪽 콜로퀴움이라고 세미나 같은 거에 제가 초청 받아가지고 좀 연구 발표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초청해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도에 이제 보스 센터라는 데를 가서 그거를 봤습니다. 그 뭐지? 그 측정 장치 중에 무슨 스펙트럼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노벨상 받은 건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키고 만드는 거라서 그런데 아무튼 요 화면 세팅도 좀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옛날 영상 이게 14번째 엔터피 이렇게 옛날에 내가 녹화로 수업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갤럭시 노트 4 핸드폰 가지고 녹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책 꽂이로 해서 이렇게 막 떨립니다. 가끔씩 내가 잘못 툭 치면은 막 그런 것도 있고 소리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이래저래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노트패드예요. 노트패드고 이거는 그냥 그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요 카메라에 카메라 켜놓고 이제 내 얼굴 보이게 하고 왜냐면 얼굴 안 보이면 좀 학생들이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 보고 이렇게 손 제스처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트패드에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 공지사항 뭐 이렇게 출석했으면은 학번하고 이름 채팅창에 올려라 뭐 이런 것들 뭐 쓰고 뭐 이렇게 여기다가 간단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이런 용어로 쓰는 노트패드 간이 칠판 같은 거고 파워포인트에 이제 이렇게 막 작업해가면서 강의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바뀌었고 그게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업 자료는 이제 저작권이나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 비공개 상태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울산대학교의 김보훈 교수고 여기 올리는 영상들 중에 공개된 거는 이제 그냥 기계공학과 학생들 한 2학년, 3학년 정도 이제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자세하게 얘기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이제 숙제로 냅니다. 보고 이제 한 반 페이지 정도 많이도 아니고 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 적어서 내라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본 영상이 이거더라고요. 1열 내보내지 그룹 엔터 이거를 꽤 많이 본 데다가 댓글도 많이 달려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의외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나랑 실제로 만나게 될까봐 댓글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다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외부인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이 몇 개 달렸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그 정신이 없고 좀 이것저것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잘 나지 않는데 한번 이렇게 댓글을 한번 보면서 질문에 답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은 한 3년 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댓글들도 다 1년 전, 2년 전 이런데 드디어 합니다. 그죠? 드디어 하는데 그래서 댓글을 일단 한번 보면은 자 일단 간단히 몇 개를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네, 보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감사합니다. 엔탈피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PV 선도에서 P축에 투영되는 정적분의 값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덕분에 이제 DU 더하기 PDV는 이해를 했는데 DH-VDP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굳이 답글을 안 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엔탈피 영상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엔탈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뒤에 예제나 문제를 못 풀고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엔탈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예제로 좀 풀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엔탈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수업 들은 학생한테 내가 수업 시간에 엔탈피 설명을 했지만 이 영상을 봐야지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물론 이제 수업 내용만으로 이해가 되는 학생들도 있고 안 되는 학생들은 요거를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때 이제 찍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따 댓글에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잘렸습니다. 근데 뭐 그때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뭐 그죠? 그래서 잘렸는데 뒤에 내용은 어차피 별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내용을 이해한 데는 그 뭐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밑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해가 잘 됐다고 비전공자도 기용하기 재밌어진다. 비전공자가 이걸 본다고?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달아주니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를 올린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게 그러니까 매번 강의에서만 하다가 이게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두 개 먼저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내가 왜 설명을 안 했냐면은 이거는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안 되고 수업으로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자기가 연력학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책에다 설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그건 별로 안 좋은 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연력학 책이나 자료를 찾아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어도 재미도 없고 책에도 어차피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설명하는 방식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엔탈피요 영상처럼 뭔가 예를 들어서 재밌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재미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쉽게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질문에는 답이 한글로 검색을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왜냐면 이런 모든 지식들이 다 이제 어쨌든 뭐 서양에서 이제 이렇게 오리지네이트 되고 개발돼서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온 생각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그 한국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영어로 된 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한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구글에 찾아가지고 요 웹페이지를 봤더니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면에 잠깐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찾았더니 여기 그냥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책 찾아보기 나도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가끔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 내용만 가져와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어 놓고 이거로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안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오늘 그래도 그냥 뭐 댓글도 보는 김에 하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요 영상에서 요거는 많이 얘기했죠? VDP 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DU가 뭔지 내부 에너지가 뭔지 P 압력 곱하기 볼륨의 차이가 이제 최적 1이다. 1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 이제 DH-VDP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엔탈피의 차이, 엔탈피는 내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3년 전에 찍은 거니까 나도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엔탈피라는 거는 엔탈피 값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엔탈피 값의 차이가 중요하죠, 그죠? 어떤 뭐 터빈이나 펌프, 뭐 노즐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엔탈피, 나오고 엔탈피. 그 엔탈피의 차이 값으로 우리가 에너지나 일을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H는 이제 우리가 U 더하기 PV로 정의하는데 얘기했듯이 H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H1에서 H2의 차이가 된 거고 압력이 동일한 경우에는 P 타임즈 압력 곱하기 최적의 차이가 되니까 이게 이제 바운더리 워크라고 여기 DW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그죠? DW와 PDV.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 뒤에 넘어가면은 바운더리 P 델타 V는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압력 곱하기 볼륨 차이가 이제 당연히 1이고 에너지랑 단위가 같다라는 건 아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요 VDP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H1 빼기 H2가 제일 중요한데 자, H1하고 H2에서 당연히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는 미분 같은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P1, P2 같으니까 P에다가 V1, V2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없이 이거를 이제 미분으로, 미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분이라는 개념이 우리 과학을 뉴턴 이후로 고전역학부터 해가지고 모든 로켓, 비행기 모든 것을 발전시켜온 그런 이제 어떤 수학적 기법 중에 하나죠. 굉장히 인류의 뛰어난 발명품 중에 하나가 미분입니다. 거의 불, 바퀴, 뭐 화폐에 맞먹는 어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어떤 그 수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H1 빼기 H2 그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개의 엔탈피의 상태가 다른 거를 이제 미분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배우죠. UV 미분하면은 U 프라임 V 더하기 V 프라임 U. 내가 똑바로 얘기했나? 아무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게 전체 미분이다. 이런 거 많이 배우죠, 그죠?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DH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요 PDV하고 VDP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풍선을 내가 예를 들었는데, 풍선 같은 경우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 풍선이 굉장히 말랑말랑한 풍선이라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상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그 이상적인 상황이 우리가 이제 현실에 있는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PDV 같은 경우에 압력이 일정하고 최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게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 요 VDP라고 요 앞에 질문에 물어보는 거죠. 질문에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DH-VDP는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 VDP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요 VDP의 개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압력 곱하기 최적 변화는 1인 걸 알겠는데, 최적이 그대로 있고 압력이 바뀌면은 최적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최적의 변화가 없으면은 일을 안 한 게 아닌가? 그게 뭐지라고 굉장히 많이 어,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내기도 좋아요. 제가 옛날에 연력학 가르칠 때는 요거 이제 시험에 내면은 이렇게 좀 변별력이 있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은 펌프에서 많이 등장해요. 펌프. 펌프는 이제 압력차를 이용해서 유체를 이송시키는 장비를 다 펌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펌프에 많이 나오는데, 펌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체는 우리가 거의 비압축성이라고 보니까, 인컴프레시블이라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유체도 이렇게 누르면 어느 정도 압축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양에서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차보다 낮기 때문에 비압축성이라고, 치중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VDP라고 나오면은, 펌프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압력 변화를 유체를 이송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VDP라는 게 이제 최적에는 변화가 없지만 어떤 시스템의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펌프를 통과하면서.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제 엔탈피는 네버 에너지 더하기 그 최적일의 변화인데, 펌프에서 그럼 VDP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PV 선도에서 P축에 투영되는 정적분 값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게 같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제가 또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볼륨이 일정하고 압력이 바뀌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펌프에서 이 경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때 요 밑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냐? 여기 이제 궁금한데, 자, 요 경우에도 이제 에너지입니다. 일하고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쓰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앞에서 내가 이제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영상에 설명을 했는데, 일은 이제 일어난 거, 바뀐 거고, 에너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유체도 이제 잠재력이 있는데, 요거는 이런 건 좀 준비를 할 걸 그랬나? 봅시다. 일단 옛날에 내가 쓴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업 자료가 있는데, 자, 어차피 강의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이제 수업 들었던 학생이 보면은 이거 수업 때 했던 내용인데 그러겠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다 할 겁니다. 돌을 밑에서 떨어뜨리면은 맨 위에 있을 때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최고고, 바닥에 가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죠. 대신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위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지만 이제 밑으로 가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죠, 그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전체적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공을 떨어뜨리고 공기장이 없고 완전 탄성이 충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튕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유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유체에서도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에너지가 있냐면은 음,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유체도 이제 속도가 있고 유체는 이제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 에너지도 지점 1과 지점 2에서의 압력에 의한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요거 세 개의 합은 밖에서 특별한 일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은 유체의 흐르는 방향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일정합니다.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일정한 값들을 표현한 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얘기했죠. 우리 지도 교수님이 중에 이제 베르누이 이제 교수님이 계시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베르누이의 저자 직강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요식 많이 봤죠,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곱하기 볼륨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압력 곱하기 볼륨이 그 압력에 의한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에너지가 일정하기 때문에 외부 일을 주지 않고 위치 에너지가 동일한 상태에서 속도를 0으로 만들면은 위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도 에너지가 다 압력 에너지로 갑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정체압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 그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죠. 압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언제든지 마치 돌 떨어뜨렸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물이 흐를 때도 내부에 있는 압력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압력만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를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엔탈피라는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압력을 줬을 때, 이제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줬을 때 유체 내부의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VDP는 압력에 의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는, 압력에 의한 유체 최적이 일정하고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변했을 때 유체에 얼마나 에너지가 공급됐냐,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그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맞추고 펌프랑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V 선두에서 P축에 투영되는 정적분의 값이 뭐냐면은 펌프 같은 것들이 이를 공급했을 때 압력이 그대로인데 유체의 최적이 그대로인데 유체의 압력이 증가됐을 때 에너지가 그 유체가 갖게 되는 에너지, 그거라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설명이 지루하고 재미없죠, 그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설명 잘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요. 뭐 더 잘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설명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하면은 다른 아무런 좋은 설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일 내부의 엔탈피도 내 생각에는 아마 이게 그 영상이 좋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냥 우연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왜냐면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한 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거지, 특별히 좋은 설명이거나 이러는 거는 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다른 것도 한번 보면은 음. 자, 여러 영상을 보고도 이해 못했는데 이거 보고 이해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네요. 이렇게 이해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댓글들 많이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진짜 이거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질문이 있는데, 풍선이 아닌 박스 안에 열이 주입돼 있고 그것이 최적에 대한 일.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풍선이 아닌 박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박스는 최적이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박스 안에 압력을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압력이 그 벽에 더 많이 작용하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뭔가가 증가는 됐는데 그래도 바운더리가 안 움직이니까 일은 안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학문이 이래서 좋은 겁니다. 이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질문이 안 좋은 질문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인간으로서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거를 우리도 고민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은 옛날에 조선시대도 고민했었고, 인더스 문명에 있는 원시인도 고민을 했었고, 우리 미래 후손들도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 사는 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다 비슷하고, 같은 질문, 같은 자연현상을 대했을 때 같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최적이 변하지 않았지만, 유체의 경우에 최적이 변하지 않았지만 압력이 가해졌을 때는 이제 비압축성일 경우에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처럼 이제 유체 지점 간에 에너지가 있고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될 때 그 에너지에 의한 이제 어떤 그 유체에 대한 어떤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은 베르누이 방정식 쪽에 공부를 좀 하고,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유체의 그 뭐지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게 압력 수도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뭐지 유체가 막 흐르고 있을 때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 에너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구멍을 굉장히 간단하고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튜브에 구멍을 뚫으면은 그 물이 흐르는 데서 이렇게 솟아오르죠, 그죠? 걔네가 얼마만큼 올라가냐면은 정확히 압력, 수심 압력만큼 올라갑니다. 그거를 프레셔 헤드, 압력 수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동압을 쉽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보일러나 뭐 수도세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유속 가지고 유량이나 뭐 에너지 이런 거 다 이제 연결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으로 이 질문하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더 베르누이 방정식학 공부를 할 때, 근데 문제가 이제 베르누이는 유체에서 배우고 이거는 이제 연력학에서 배우고 이게 갈라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베르누이 방정식 배울 때 연력학에서 내부 에너지에서 펌프일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다시 돌아서 한번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내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아마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때 받아들인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연력학 배웠다가 열전달 배우고 유체 배우는 다시 연력학으로 돌아올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설명해 주는 거, 수업 외적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탈피 개념을 다시 잡고자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쉽게 내가 쉽게 전달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아마 기본적으로 본인이 개념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냥 어떻게 이제 설명한 스타일이 그냥 나랑 좀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댓글도 또 뭐 있나 한번 봅시다. 이게 일하다가 좀 스트레스 풀려고 들어왔는데 이것도 힘든데 이거 하다가 또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 가는 중. 자, 그 다음 것도 또 보면은 뭐 몇 개 안 되니까 거의 다 봅시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마구잡이로 다 들었는데 이걸로 정립이 됐다. 뭐 개념이, 그러니까 엔탈피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많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책도 특히 이제 번역본들이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원서는 안 그래요. 원서는 엔탈피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근데 안 읽죠. 근데 이제 그 번역본도 기본적으로 읽겠나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줄이고 바로 문제부터 막 풉니다. 그래서 문제는 풀 줄 아는데 풀 줄 알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잘 된다, 뭐 완벽했다.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오만 것, 그러니까 본인이 막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가 설명이 아니었어도 본인이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글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 편. 이제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죠, 그죠? 여전히 글자가 작겠지만 첫 번째는 생물지구만 해서 연락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나 이런 걸 안 배우고 대학에 오면은 나도 참 요즘 고등학교 교과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 안 배웠다, 뭐 행렬 안 배웠다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근데 와서 스스로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여기 질문에서 엔탈피의, 그러니까 책이나 구글링이나 공식만 나열하지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 에너지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25분 59초에 내가 얘기한 게 아마 이 부분 그때 내가 대충 답글을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로 아마 내가 그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공부도 꽤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점도 잘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내가 그때 나름 댓글로 뭘 썼나 봐.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이게 댓글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1시간짜리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댓글로 이게 뭘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 쓰다가 해서 내가 볼 때 댓글이 좀 되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엔탈피나 이런 개념들이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코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건 이제 진리는 코끼리인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코끼리를 못 봅니다. 누구는 코만 보고, 누구는 귀만 보고, 누구는 그림자만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코끼리가 어쩔 것이다라고 유치를 하는 건데, 이제 많이 하는 대가일수록 여러 가지
뭐 꼬리도 보고 이제 귀도 보고 그림자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실제 코끼리의 모습에 근접할수록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물리나 이제 기공원 이런 데서 대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귀나 정도 보는 거고 뭐 코나 보면서 코끼리가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코끼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나노유체의 흐름이나 뭐 물질 수송 현상 이런 건데, 과연 얼마나 그 진실 현실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즐거워요. 배우는 것도 많고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충 지금 대답을 하면은 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열량이 100인데 풍산에 100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0만큼 최적이라면은 80만큼은 이제 내부 에너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뭐랬냐면 그 앞에서 최저기를 20만큼 한 거에 내부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은, 원래 영상 만들기 전에는 내가 그 만든 분자 동력학 코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분자까지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코드는 참고로 제가 박사과정 때 직접 만든 작성한 코드라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영상에서 댓글에서 저 코드 어디서 구하냐고 그러는데, 저만 갖고 제 컴퓨터에밖에 없어요. 우리 그 학생들하고 아마 요번에 그 코드도 좀 이렇게 그 뭐지 병렬 처리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좀 개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간에 분자가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내부 에너지 증가는, 내가 이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온도라는 게 뭐냐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간 안에 분자 10개가 있으면은 걔들이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빨리 움직일 때 온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분자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죠? 이제 그게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분자들이 빨리 움직이면은 그만큼 운동량도 커져요. 그게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걔들이 벽을 막 치겠죠. 근데 이제 그 벽이 풍선처럼 흐물흐물하면은 이제 분자들이 더 빨라지니까 빨라지는 만큼 이제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들은 같지만 이제 이제 팽창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분자를 팽창시키는 만큼 이제 운동 에너지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그럼 이제 공간 최저기를 20만큼 했으면은 가스에 전달된 열량, 그러니까 열량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는 80이죠, 그죠? 근데 이게 80이, 그러니까 이제 80인데 그 가스에 전달된 20만큼 하고 남은 애들은, 나머지 이제 그 움직이는 애들이 10개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있던 박스 있죠, 그죠? 원래 있던 박스에 그 10개 있던 얘랑은 이제 그 온도를 증가시킨 애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더 움직이면서 최적을 팽창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이제 그 열을 전달하고 그 분자가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 분자들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제 팽창해 가지고 일을 해서 부피 최적을 하고 더 넓은 이제 그 뭐지 그 공간을 차지하느냐, 거기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자 개수도 고민해야 되고, 넓어진 이제 이 분이 댓글에서 고민하듯이 팽창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단위 질량당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비최적이라는 개념도 있죠, 그죠? 인력학에서. 그래서 단위 질량당으로 생각하면은 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계산할 때 어떤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위 질량당, 킬로그램당,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평균값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단위 질량당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고, 그 온도가 이제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다라는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학원에서 이제 좀 그 통계 인력학에서, 이게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엔트로피, 엔탈피, 엔트로피의 증가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나름 설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또 좀 어리버리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좋은 질문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답글을 썼다가 지운 것 같은데, 지금 영상도 대답을 해도 뭔가 시원하지가 않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한 게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 개념과 어떤 그 온도 상승에 대한 내부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런 영상보다는 아마 그 교수님 찾아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이제 얘기하고, 왜냐면 질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그쵸, 이때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이 정도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또 댓글들이 빨리빨리 이 다음에 이제 질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초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문과도 이해되면 이거는 저 좀 복잡하나요? 이거는 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듯이 기계공학 학생 대상으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설명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공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까지 끝이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비주공자인데 이 비주공자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네. 대단합니다. 그 학문적 열정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상이 잘렸거든요. 이게 3년 전의 질문인데 일부러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이렇게 누가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요약 잘하셨어요. 내부 에너지, 유동 에너지며 유체의 최적 변화에 의한 일까지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답니다. 이거를 그냥 좀 길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외국인도 보나 봅니다. 땡스라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거 영상 끝나고 인도 아까 IIT 얘기했는데 그분 박사과정 논문 리뷰를 해야 됩니다.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실험실 박사들이 쓴 논문은 나라고 이렇게 뭐 쉽게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교수고 막 연구고 논문도 많이 쓰고 이러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지 쉽진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에너지도 엄청 많이 쓰고. 그래서 힘든데 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쉬는 걸로 하자고 생각했는데 이게 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서 지금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뭐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아마 얘기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뭐 준비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취미로 가볍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볍게 휴게실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진짜 제대로 된 지식은 그 책을 보고 공부하시고 주변에 전문가 교수님들 찾아서 그쪽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잡담 정도,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해,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유튜브라는 데가 그런 곳이죠, 그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